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 팀입니다. 제가 오늘은 방문 요양 시장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롱텀에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걸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문 요양 시장 계속 성장하고들 하죠.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8개월 동안 전국 방문 요양 센터는 18,124개에서 2025년 1월 2026년 6월에 18,613개로 489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절반만 진실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센터는 약 985개, 그리고 사라진 센터는 약 496개였습니다. 두 개가 문을 열고 한 개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18개월 동안 이 전수를 분석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센터가 좀 많이 사라지고 어느 지역이 아직 좀 기회가 있는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쪽 지역은 이렇게 힘든 거야? 한 번쯤 보시고 각성하시고 좀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쫙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전국 기관수 추이입니다. 전국 기관수 추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앞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124개에서 18,613개로 489개가 늘었고요. 주야간 보호를 볼까요? 주야간은 5,445개에서 5,688개로 243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시설 같은 경우는 6,341에서 6,401로 늘었습니다. 세 급여 모두 늘었는데요. 특히 방문 요양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보이시죠?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 증가 속도의 차이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이 18개월 동안 4.5%가 늘었는데 방문 요양은 이 비율적으로 했을 때 2.7%가 늘었습니다. 방문 요양은 매달 상승한다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폐업도 많다는 게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기간이 18,563개에서 18,392개로 뚝 떨어지죠. 12월에는 전국적으로 기간 수가 좀 줄어드는 달이었는데 상당한 방문 요양이 폐업이 많다. 연말에 결산보고라든지 연말에 막 폐업, 정산 이런 게 좀 몰리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은 어르신이 늘어나니까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하신다면 아무나 살아남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좀 쪼개 봤는데요. 뭐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제 지역별로 쪼개 봤는데 18개월 동안 방문 요양 요 이제 수치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순 증감을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2개 있죠. 마이너스 22개. 순 증감 속도가 이렇게 봤을 때 대전광역시가 마이너스 22개로 좀 감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감소 수치만 봤을 때 이 폐업률이 약 뭐 7.9%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한 개, 한 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30개에서 이렇게 쫙쫙쫙쫙쫙 했을 때 13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된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경상북도도 마이너스 12개다. 순증감이 마이너스 12개다. 근데 대전에 보시면은 18개월 동안 창업이 27개가 있었는데 여기 대전 보시면 창업이 여기 늘어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창업 숫자를 예상을 한 거고요.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보아 이제 폐업 숫자를 예상을 한 겁니다. 폐업이 49개였습니다. 순수하게 22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뭐 감소한 아니죠. 유일하게는 아니지. 여기 경상북도도 있지만 가장 좀 많이 감소한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요 데이터 외에 좀 기간당 센터 수가 있으면 그 지역의 어르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수에다가 기관 수를 좀 나눠 봤거든요. 나눠 봤을 때 대전은 기관당 평균 어르신이 약 36명으로 평균 제가 41명 중에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풀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관은 이미 많으니까 신규 센터가 어르신을 좀 못 모시고 전략이 없으면 좀 못 모시고 못 버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플러스 된 걸 뽑았고요. 플러스 36이고 플러스 60 그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가 가장 많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경기도는 플러스 168개입니다. 와우, 많이 늘었네요. 경기도는 168개고요. 전라남도는 어디 볼까요? 전라남도도 이제 37개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광주 같은 것도 36개.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40개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여기 경기도는 18개월 동안 168개, 그러니까 212개가 창업하고 44개가 폐업했습니다. 수급자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어가지고 신규 진입을 뭐 시장이 좀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보시면은 어, 광주인데요, 광주. 광주 같은 경우는 기관당 평균이 29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관수와 광주에 있는 어르신을 좀 나눴을 때 평균이 29명으로 전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폐업률이 1.4%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미 자리 잡은 센터들이 견고하게 좀 버티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이런 지역은 한마디로 신규 진입자가 한마디로 그냥 제가 판단해서 이 데이터로는 제일 좀 어려운 좀 지역이 아닐까. 빈자리도 없고 기존 센터가 단단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창업을 준비한다면 어디 지역이 좀 유리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숫자를 좀 겹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요 창업 폐업 분석한 자료하고 그리고 저거 전체 어르신 수에서 이제 기간 수를 나눈 거. 야, 그렇죠. 그걸 나눴을 때 전국 평균적으로 어르신이 몇 명을 모시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폐업률이 좀 낮고 그리고 여기에 기간당 평균 모시는 수가 어르신이 많은 지역을 뽑았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충청북도 제가 미리 자료를 해놨는데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방문 요양 기간당 여기 어르신이 전체가 뭐 100명이라 했을 때 60명은 방문 요양, 주야간은 15명, 뭐 시설급여는 22명 기준이라고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전체 충청북도에 있는 등급자 어르신인데 이 수와 방문 요양 기간 수에 나눴을 때는 평균 50명이었습니다. 50명. 50명이고 폐업률은 요 자료에서 충청북도가 여기 3.8%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제가 18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저만의 분석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분석 여유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기도 50.2명이라서 기간당 50명인데 폐업률이 3.5%고요. 수 증가가 한 18개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새로운 진입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네, 전남 같은 경우에 45.4명인데 폐업률이 0.9%였습니다. 전국 최저 폐업률이었는데 뭐 이런 참고 자료를 쓰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주도는 53.3명이 제일 높죠. 제일 높은데 53명으로 전국 1위를 달렸지만 폐업률이 5.4%입니다. 시장이 좀 작아가지고 기간이 전국의 제주도시에 143개인데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주야간 같은 경우는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방문 요양은 좀 지방이 좀 여유롭지만 주야간 부분은 오히려 뭐 부산, 서울, 인천 같은 대도시가 기간당 어르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이시죠? 예, 부산, 서울, 네, 이제 인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도시는 시설 부지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야간 보호는 18개월 동안 전국 폐업률의 방문 요양의 절반 수준이고 경기도는 폐업률이 0.2%, 18개월 동안 단 두 개 기관만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한다면 좀 이렇습니다. 방문 요양으로 시작하신다면
충청북도, 강원, 전남 같은 좀 여유 있는 지역, 혹은 좀 수요가 계속 크고 있는 경기 쪽 외곽 쪽, 만약 좀 자본이 있다면 대도시, 주야간보호가 통계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야 할 조합이라면 뭐 대전, 경북, 전북의 반복요약, 신규 진입은 데이터가 좀, 예, 제가 18개월 동안 데이터로 봤을 때 좀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데이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막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씨 뭐 이거 나 40명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센터장님들은 폐업하는 센터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15명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소형 기관들입니다. 전국 평균이 제가 뭐 기관당 40만 명 막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로는 사회복지사도 가산받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받지도 못하고 3년 뒤에 또 정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급자 받는데 불구하고 여력이 되다 보니까 뭐 3년 뒤 정기 평가에 대한 여력도 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제 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지역 평균이 어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좀 비교를 해서 지역 평균보다 좀 한창 아래라면은 좀 열심히 좀 수급자 확보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좀 육성하셔서 세우셨으면 한다는 어떤 부분이 제가 이 영상에 싶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자면요. 방문 요양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생길 때 한 개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대전, 경북, 정북은 기관 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시 좀 한 번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신중에 신중을 가하실 필요가 있고요. 셋째는 방문 요양은 충북, 강원, 전남이 좀 대체로 좀 제 데이터로 폐업률과 그 얹으신 수와 나눴을 때 50명 정도 평균이 나와서 좀 괜찮다. 폐업률은 낮고 평균 어르신 모시는 숫자가 많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는 대도시가 아무래도 이 임대료라든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대도시가 괜찮다. 이 통계적으로 좀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역은 우리 시군구 단위의 숫자가 좀 궁금하시거나 우리 지역은 어때요? 뭐 이러신다면 뭐 댓글에 지역명 좀 남겨주세요. 제가 데이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뽑아가지고 제 방식으로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창업 선정부터 뭐 지정 신청까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연락처를 남겨 드릴 테니까 연락처에 뭐 문자나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